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논문은 어, 네, Masked Autoencoders are Scalable Vision Learners라는 논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카이밍허, 레지넷의 저자인 카이밍허가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고요. 네,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11월 11일쯤 나왔던 것 같아요. 빼빼로 데이쯤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대충 이 논문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여기 그림을 실어놨는데 이게 사실 이 그림이 사실 전부인데 이렇게 어떤 이미지에 패치를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걸 복원하는 형태의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학습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어,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사실 뻔한 얘기로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하죠. 딥러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뭐, 성능도 좋아지지만 그만큼 용량도, 모델의 캐패시티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모델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밀리언 이미지 정도는 쉽게 오버핏 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 얘기를 하면서 NLP 쪽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잘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GPT나 버트 같은 모델이 나왔고 어떤 이제 GPT는 오토 리그레시브 형태로 다음 단어를 계속 예측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 버트는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들을 마스킹한 다음에 그거를 예측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사실 비슷한 방식이죠. 둘 다 어떤 데이터를 리무빙 한 다음에 그 리무빙 된 거를 프리딕션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매스크드 오토 인코더 구조라고 저런 랭귀지 모델도 특히 버트 같은 게 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예전에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같은 것들이 있었고 컴퓨터 비전에서도 잘 사용이 됐었는데 어, 네. 하지만 그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런 어떤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복원하는 형태의 어프로치들이 연구들이 계속 있었지만 사실 슈퍼바이즈 러닝만큼 성능이 잘 나오지는 않아서 여전히 어떤 비전 분야는 이런 오토 인코딩 형태의 연구가 NLP에 비해서 좀 뒤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매스크드 오토 인코딩 형태가 비전이랑 랭귀지에서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여기서 처음에 제시를 하고 갑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키텍처가 달랐다. 비전 쪽에서는 CNN이 도미넌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NN은 어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로컬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NLP에서 사용했던 어떤 마스크 토큰이나 어떤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것들을 이 안에다가 인티그레이트 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 자체가 달랐던 거는 VIT가 나오면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극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인포메이션 덴시티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일리 시멘틱하고 인포메이션 덴스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NL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에 단어를 하나 빼놓고 그거를 맞추는 식으로 학습을 해도 되게 높은 수준의 어떤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학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특별한 미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는 어떤 내추럴한 시그널이고 또 굉장히 스페이셜한 리던던시가 있죠. 그래서 스페이셜하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싱 패치가 리커버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패치를 볼 수 있다면 그 빠져있는 패치를 예상하는 게 사실은 막 굉장히 여기 막 sophisticated language understanding처럼
되게 뭔가 하이 레벨의 뭔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그런 지능과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길 만한 태스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토 인코더 부분의 디코더 쪽을 보면은 이 롤이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텍스트랑 이미지가.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비전에서는 이게 결국엔 픽셀을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디코더가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면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을 했다가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할 텐데 리컨스트럭션 할 때 나오는 픽셀 값들 하나하나가 어떤 시멘틱한 미닝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시멘틱 레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레코니션 하는 태스크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거는 되게 낮은 시멘틱 레벨을 갖고 있는 픽셀을 예측이라는 거는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랭귀지는 뭐 같은 얘기인데 디코더가 어떤 missing words를 예측하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은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버트에 있는 디코더 같은 경우에도 뭐 MLP 같은 형태로 좀 단순화할 수 있지만 이 이미지 쪽에서는 디코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어떤 시멘틱 레벨을 어,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elated work에 나오는 얘기는 뭐 다들 잘 아실 법한 얘기인데 그래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 버트랑 GPT가 대표적인데 어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일부분을 없앤 다음에 그거를 예측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고 이게 굉장히 스케일업 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되게 큰 모델로 학습을 했고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또 프리트레인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제너럴라이즈가 되게 잘 돼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 없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고 엄청 큰 모델에다 학습을 시키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는 뭐 GPT 같은 경우는 제로샷이나 원샷, 퓨샷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얘기고요. 오토 인코딩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코더는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고 디코더는 그걸 다시 인풋과 같은 스페이스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형태. 그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가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거는 뭐 인풋 시그널에다가 네,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그 노이즈가 없어지는 형태로 복원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고 뭐 픽셀을 마스킹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컬러 채널을 리무빙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또 다른 뭐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마스킹해서 그걸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형태가 뭐 제일 처음에 사용이 됐다면은 뭐 그 이후에 뭐 컨텍스트 인코더 이 논문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를 채우는 네, 인페인팅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컨볼루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컨텍스트 인코더로 합성해내는 이런 어프로치들도 있었고 NLP에 이제 성공해서 영감을 받아서 뭐 IGPT라든지 이거는 픽셀을 예측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VIT 페이퍼가 나오면서 뭐 BEIT 요거는 네, 바로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6월 달쯤에 올해 6월쯤에 나왔던 논문인데 뭐 이런 식으로 VIT와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같이 활용하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잠깐 얘기할 건데 약간 연구의 흐름이 두 갈래로 제가 보기엔 좀 갈라졌던 것 같은데 CNN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하는 거랑 트랜스포머 구조를 어떻게든 비전에 적용하는 거. 사실 VIT는 방금 후자로 얘기한 거죠. VIT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고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한 거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뭐 논문에서는 연구를 했다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이게 각광을 받은 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비전 태스크에다가 적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개의 갈래를 합쳐놓은 게 어떻게 보면 BIT가 꽤 잘 합쳐놓은 연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BIT를 이 논문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어떤 실험마다 비교를 할 때 이 논문이랑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트 프리트레이닝 of 이미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논문이고 보시면은 사실 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VIT처럼 이렇게 패치로 나눈 다음에 거기 일부를 마스킹한 다음에 그 마스킹한 걸 버트처럼 예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트에서는 MLM이라고 부르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이라고 해서 MIM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여기에 패치에 이미지 픽셀들을 다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토크나이징을 해가지고 그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요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거를 프리트레이닝 하기 전에 프리트레이닝의 더 프리 단계에서 토크나이저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시즌 4 할 때 도영님이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달리 논문에 사실 잘 나와 있는데 이 BIT에서도 그 달리에서 사용했던 토커나이저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북을 만들어서 8,192개였나요? 아무튼 8,000개 정도의 코드북을 만들어서 거기로 토크나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마스킹 된 다음에 얘가 예측하는 값은 이 토큰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IT는 인코더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보여준 연구였고요. 네, 꽤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 논문에서도 계속 언급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티드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뭐 사실 우리 PRCB에서 굉장히 많이 논문 리뷰가 된 분야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뭐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죠. 뭐 이미지를 90도, 180도, 270도 회전해서 몇 도 회전했는지 맞추는 걸 한다든지 뭐 직소 퍼즐 형태로 순서를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형태의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사용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파퓰러해졌고 그래서 이거의 기본 컨셉은 이미지 두 장 혹은 그 이상의 시밀러리티 혹은 디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대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스트롱리 디펜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오토 인코딩 방식의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은 컨셉추얼리 완전히 다른 방향이고 결과도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오토 인코더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그림에서도 표지에 있는 그림에서도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토 인코더 형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을 네, partial observation 이미 마스킹 되고 남은 마스킹 안 된 이미지들 조각들만 보고 나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오토인코더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MAE라고 부르는데 MAE는 네, 인코더는 이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고 그다음 디코더는 다시 오리지널 시그널로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클래시컬한 오토인코더랑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시메트릭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코더랑 디코더가 어시메트릭하게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코더는 뭐 버트나 이런 데서 마스킹 토큰이 있잖아요. 마스크 토큰인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코더는 마스킹 된 애들 빼고 남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인코딩을 하고요. 디코더에 갈 때 이제 마스킹 된 애들을 그 자리에 끼워 넣고 마스크 토큰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디코더에서만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로 나눠요. 오버랩 되지 않게 VIT에서 하는 것처럼 패치로 나눈 다음에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마스킹을 합니다. 여기서 디폴트가 75%를 마스킹해요. 25%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1이 남았을 거고 그 남은 4분의 1의 패치들만 가지고 인코더를 돌려서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디코더로 갈 때 여기 회색 부분에 마스크 토큰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다가 디코더를 통과시켜서 그 부분을 다 복원해내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인코더는 비주얼 패치만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풀 셋업 인코딩 패치랑 마스크 토큰이 디코더로 들어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토 인코더 형태로 학습을 다 하게 되면은 하고 난 다음에는 디코더 부분은 잘라내고 이제 인코더만 남겨서 여기다가 이제 뭐 레이어 한 개를 붙이든 몇 개를 붙여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더 추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코더는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 할 때만 사용이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 당연히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이만큼 가렸을 때 복원해낸 것들입니다. 여기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로스 펑션은 그냥 단순히 민스퀘어드 에러를 쓰고 있어요. 픽셀별로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니까 민스퀘어드 에러를 쓰는데 그래서 좀 블러리한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거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복원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복원만 해낼 수 있다면은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이 학습돼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갔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라서 보면은 이미지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거고 이거는 코코어 데이터셋에 대한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랍긴 했어요. 되게 많이 가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복원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하는 거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 설명드리면은 매스킹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앞에서 사실 다 설명드렸는데 오버랩 되지 않게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랜덤 패치 랜덤하게 마스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거 없다는 거죠. 그 매스크 토큰으로 바꾸는 게 없고 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만 많이 마스킹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고르게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마스킹 레이쇼를 갖고 있기 때문에 75%막 이렇게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익스트라폴레이션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인코더 부분을 보면은 VIT를 사용을 했어요. 인코더는. 그래서 네, 마스킹된 패치는 빼고 비저블 패치들만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인풋을 들어갈 때 다른 그 VIT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패치를 리니어 프로젝션,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 한 개를 추가하고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해서 그 있는 비저블 패치들끼리만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25% 정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네, 3배 정도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고 더 큰 모델로 스케일업 하기도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은 데이터 25%만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서 더 큰 모델로 확장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에서 만들어준 그 패치랑 마스크 토큰은 다 넣고 하게 되고요. 마스크 토큰 역시 이제 학습하는 토큰이에요. 다른 뭐 VIT나 이런 데서 쓰는 거랑 VIT는 마스크 토큰 없지만 어쨌든 뭐 클래스 토큰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는 거고 모든 마스크 토큰은 다 똑같이 쉐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포지셔널 인베딩이 사용되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코더는 프리트레이닝 때만 사용이 되고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는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코더 아키텍처를 인코더랑 완전히 인디펜던트하게 플렉서블한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의 디폴트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에 비해서 토큰당 연산량이 10%보다도 10분의 1 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라이트웨이트 디코더가 있기 때문에 역시 프리트레이닝 타임을 줄일 수 있고 뭐 모델 사이즈를 키우기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타겟은 당연히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하는 게 목적이고 로스로는 민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고 있고 버트에서 했던 것처럼 마스크드 패치에 대해서만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킹 되지 않은 패치를 그대로 똑같이 복원하는 거에는 로스를 계산하지 않고 마스킹 된 애들을 복원하는 데만 로스를 계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는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건데 뭐 패치들을 랜덤 셔플 한 다음에 75% 뒤에서 날리고 그다음에 디코딩 할 때는 그걸 다시 언셔플 해가지고 그 자리 원래 마스킹된 자리에다가 마스크 토큰을 넣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사실 단순해서 뭐 이게 다고요. 이제 실험이 되게 다양하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 트레이닝을 했어요. 이미지넷 1K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 트레이닝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엔드 투 엔드 파인 튜닝을 하거나 리니어 프로빙, 원래 SSL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리니어 레이어 하나 붙여서 얼마나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이 학습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거 두 개를 다 사용을 합니다. 미리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리니어 프로빙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뒤에서 자세한 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VIT 라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T 라지 모델이 굉장히 크고 오버핏 되기가 쉬워서 트레이닝 하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스트롱한 레귤러리제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IT 라지 버전을 처음 VIT 논문에서 이미지넷 1K에 대해서 학습했을 때 성능이 76.5%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스코어인데 액큐러시인데 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학습을 해보니까 82.5%까지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베이스라인 MA 이 구조는 84.9%로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실험을 보면은 마스킹 레이쇼, 마스킹을 얼마나 할 건지에 몇 퍼센트를 마스킹 할 건지에 대해서도 쭉 가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옵티멀 레이쇼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위에가 파인 튜닝 한 방법이고 이쪽은 리니어 프로빙 한 방법인데 파인 튜닝이나 리니어 프로빙이나 대부분 다 여기 한 리니어 프로빙 한 75% 정도를 마스킹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잘 나오고 파인 튜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마스킹 레이쇼에서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게 좀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5% 정도면은 둘 다 성능이 잘 나오는 정도. 이런 거는 버트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버트는 15%만 마스킹을 하는데 15%에서도 20%는 다시 원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대충 15%. 그리고 다른 어떤 비전 쪽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비전을 사용했던 다른 이런 마스킹하는 알고리즘들이 보통 20에서 50% 정도 마스킹을 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75%라는 굉장히 높은 마스킹 레이쇼가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은 계속 성능이 한 75%갈 때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파인 튜닝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덜 센서티브 하다. 그리고 파인 튜닝 결과는 몇 퍼센트를 마스킹 하든지 간에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82.5%보다는 모두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90%를 마스킹해도 83% 정도 성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코더 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디코더를 인디펜던트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디코더 디자인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디코더의 뎁스, 이 블락의 개수죠. 트랜스포머 블락의 개수를 몇 개로 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벡터 디멘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 결과는 충분히 딥한 디코더가 중요하다. 특히 리니어 프로빙 할 때는 쭉 보면 성능이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죠. 12로 가도 뭐 비슷하니까 좀 딥한 디코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랑 레코니션 태스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네. 마지막 이 오토 인코더 형태의 마지막 몇 개의 레이어는 어떤 리컨스트럭션에 스페셜라이즈 된 거지 또 레코니션에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리컨스트럭션에 필요한 피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사실은 디코더의
레이어, 이 블럭 수가 많아져도 별 차이가 없죠. 0.5%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코더, 이 파인 튜닝을 하면은, 파인 튜닝이 그, 인코더 쪽에 어떤 인코더, 디코더 이런 쪽에 파인 튜닝을 할 때 레코니션 태스크에 적합한 피처를 학습하는 식으로 쉽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여기 블럭이 한 개일 때 트랜스포머 블럭 딱 한 개만 더 파인 튜닝, 디코더를 그냥 한 개로 만들었을 때도 84.8%라고 하는 되게 높은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 그쵸. 여기 뭐 여러 개 한 거랑 0.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게 이제 싱글 트랜스포머 블락이 블레이턴트, 우리가 마스크 토큰을 비주얼 토큰으로 바꾸려면은 적어도 한 개는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는 써야 되는 건데 그 미니멀한 리퀘어먼트 딱 한 개만 써도 굉장히 복원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여기 지금 회색으로 칠해진 게 여기 이 MA에서 기본으로 사용한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8개의 블럭을 갖는 디코더를 디폴트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VIT에 비해서는 토큰당 뭐 9%밖에 안 된다. VIT 전체 그 VIT의 토큰당 연산량에 비해서 여기 얘의 토큰당 연산량이 9%밖에 안 된다.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토큰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인코더 쪽에서 아까 마스크 토큰을 다 제거하고 인코더는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마스크 토큰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해석을 해보면은 네. 실제로 우리가 인퍼런스 할 때는 마스킹 안 된 이미지가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VIT처럼 패치를 뜯어서 넣을 건데 학습할 때 마스크 토큰을 잔뜩 껴넣고 하면은 그게 학습과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사이에 괴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스크 토큰을 오히려 안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이게 이제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스피드업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VIT-H 같은 경우에는 4배 이상 빨라지죠. 그래서 75% 마스킹을 해서 인코더 보면은 25%만 가지고 하지만 이게 셀프 어텐션이 쿼드라틱 컴플렉스티를 갖죠. 5의 n 스퀘어의 컴플렉스티를 갖기 때문에 속도가 막 4배 이상도 빨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메모리가 사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더 큰 모델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라지 배치 사이즈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스피드업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되게 강조하는 게 라지 모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VIT-H 같은 거 그냥 학습하기가 사실 되게 힘든데 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서 학습하기 힘든데 네. 이 모델은 모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점점 키울수록 성능도 잘 나오고 학습도 쉽게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타겟을 그냥 우리가 오리지널 픽셀을 예측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PCA 방식으로 PCA 코에피션트를 예측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디스크리트 VAE 토큰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BEIT에서 했던 그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 했던 그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지금 그냥 픽셀을 직접 예측하는 게 성능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픽셀 값을 예측하는데 노멀라이즈 된 픽셀, 아웃풋 픽셀 값을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을 하게 할 건데 그거를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 노멀라이즈 된 거를 예측하게 하면은 성능이 제일 잘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PCA는 성능이 잘 안 나왔고 달리에서 썼던 이 디스크리트 VA 방식을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방식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그 토큰을 예측하는 BIT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노멀라이즈 안 한 거보다는 성능이 좋았지만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아까 프리 트레이닝 이전에 프리 또 트레이닝 같은 게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토커나이저를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미지도 250밀리언 정도 사용을 했고, 네, 이게 굉장히 또 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버헤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를 없이도 충분히 성능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픽셀 값을 직접 예측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 단순하게 그냥 크로핑, 랜덤 사이즈 크로핑 같은 것만 해도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아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안 해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컨트래스티브 러닝 베이스의 알고리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얘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사실은 마스킹 하는 게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랜덤 마스킹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매 이터레이션마다 마스크를 바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충분히 어그멘테이션 역할을 해줘서 그런 어떤 레귤러리제이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하는 방법도 그냥 랜덤하게 마스킹을 할 거냐, 패치별로,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블럭 형태로 막 크게도 자르고 작게도 자르고 블럭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75%를 하면은 4개 중에 하나만 남기고,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왼쪽 위에 2x2에서 제일 왼쪽 위에 것만 남기고 나머지 3개는 마스킹하는 이런 형태로 할 거냐, 이거 3개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해봤는데 블럭 형태로 하면은 50% 정도 했을 때는 그래도 성능이 잘 괜찮게 나왔는데 75% 정도 하면은 이제 너무 이렇게 주변 힌트가 너무 없이 이렇게 크게 잘라지는 영역이 나오면은 물론 이건 50%한 거지만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와이즈 이렇게 균일하게 하는 거는 성능이 복원되는 거를 보면은 제일 잘 복원을 하죠. 하지만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갔을 때 성능이 좀 잘 안 나오더라. 특히 이제 리니어 프로빙 해보면 성능이 많이 안 좋죠. 요거는 뭐 조금 괜찮게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샘플 랜덤 샘플링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리고 샘플 랜덤 샘플링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하이어 마스킹 레이쇼를 가져갈 수 있고 75% 블럭은 50%밖에 못 하니까요. 75%할 수 있고 그러면은 스피드업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스케줄인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트레이닝 하느냐에 따른 건데 좀 놀라운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실험을 멈췄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리니어 프로빙 하는 거의 경우에는 계속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츄레이션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파인 튜닝도 뭐 약간 이제 여기서 둔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 상승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결과였고 또 하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법에 비해서 또 다르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모코 V3 같은 경우에 300f폭에서 VIT 라지 모델 쓴 경우에 300f폭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되는데 얘는 1600까지 계속 간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계속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얘는 25%만 본다. 근데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이미지 2개 보면 200% 보는 거고 뭐 그 이상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장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사실 실험은 실험인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다이노랑 모코 V3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BIT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부터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한 방법이랑 요 MA랑 비교를 한 건데 VIT B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결과가. 그런데 물론 얘가 제일 좋긴 하지만 이 정도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점점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스케일업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계속 키우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를 448 by 448로
파인 튜닝 한 건데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 이 87.8%라고 한 거는 지금까지 쏟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previous best가 87.1%고 이게 512 by 512였는데 자기는 그거보다 적은 448 by 448로 하고 얘네들은 그냥 바닐라 VIT 모델이 아니고 뭔가 테크닉이 들어간 어드밴스드 네트워크인데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이 VIT는 그냥 바닐라 VIT 휴지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EIT랑 비교를 했을 때 또 더 애큐릿하다. 심플하고 패스터 하면서도 더 애큐릿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들이랑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VIT 페이퍼를 보면 요거예요. 지금 밑에. VIT 베이스에서 라지로 가면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미지는 1K 가지고 학습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더 열심히 학습을 하니까 요거처럼 베이스 모델도 끌어올렸고 모델의 사이즈가 이제 라지, 휴지로 가면서 성능이 약간씩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거의 세츄레이션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이 MA 기반의 모델들은 이 모델 백본이 커지면서 인코더가 커지면서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점선이 그 VIT의 슈퍼바이즈 러닝을 학습할 때 JFT 300밀리언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인데 그거랑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A도 스케일업을 하면은 모델 사이즈를 더 키우고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은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긴 해요. 이미지넷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미지넷 1K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할 거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실험이 없고 그냥 단순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이미지넷 1K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게 뭐 결과가 잘 나와서 좀 놀랍기는 한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리니어 프로빙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이 아까 지금 앞에서 실험으로 6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6개가 테이블 1이에요. 테이블 1에서 파인 튜닝과 리니어 프로빙에 대한 경향이 완전히 좀 많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 프로빙과 파인 튜닝의 결과가 굉장히 uncorrelate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리니어 프로빙이 되게 파퓰러한 프로토콜인데 좀 단점이 있다. 이게 어떤 굉장히 스트롱하지만 논리니어 피처에 대한 어떤 오퍼튜니티를 미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다. 여기에다가 논리니어 레이어 몇 개를 더 붙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논리니어 피처를 더 추가하면은 지금 현재 피처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것도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partial fine tuning이에요. 그래서 레이어 한 개만 붙여서 그냥 리니어 레이어로만 하지 말고 파인 튜닝을 하되 마지막에 있는 몇 개 레이어만 파인 튜닝 하는 것도 넣어야 된다. 그것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프리즈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요게 이제 MA에 대한 건데 요 X축이 파인 튜닝 하는 블록의 트랜스포머 블록의 개수예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한 개만 하면 여기 1이잖아요. 여기 81%가 되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하면 73.5%였는데 한 개만 해도 81%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심지어 반만도 해봤어요. 반을 했다는 거는 트랜스포머 블록 안에 있는 MLP만 파인 튜닝 한 거예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부분만 파인 튜닝을 했을 때도 79.1%가 나오더라. 이거는 리니어 프로빙 한 거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코 V3랑 비교를 했을 때 모코 V3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니어 프로빙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만 이제 갈수록 파인 튜닝 하면은 얘가 파란색이 훨씬 더 좋더라. MA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linearly separable한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더 스트롱거하고 논리니어한 피처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게 논리니어 헤드가 튜닝 될 수만 있다면 얘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linearly separability가 꼭 이거 하나만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 러닝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object detection이랑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해서 이제 디텍션은 코코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매스칼 CNN에다가 VIT를 집어넣고 학습을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로 디텍션을 해봤는데 역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이 BIT에서 했던 AD20K 이 어퍼넷이라고 하는 거에 베이스로 실험을 했는데 MA가 이런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 러닝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종합해 보건데 픽셀로 하는 거랑 토큰을 예측하게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냐 비교했을 때 여기는 델타예요. 픽셀 요 노멀라이즈 한 거 요 두 개를 비교한 델타인데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고 약간 더 잘하거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네, 다 비슷하게 잘 하니까 그냥 이런 토커나이제이션을 들이는 노력 필요 없고 그냥 픽셀을 바로 예측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어, 코스트 이피션트 하면서도 성능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디스커션은 컨클루전 마지막 슬라이드 두 개가 남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리해서 하는 얘기는 심플 알고리즘이 스케일 웰 되는 게 딥러닝의 코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NLP에서는 이게 잘 됐는데 컴퓨터 비전에서는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슈퍼바이즈 러닝이 여전히 도미넌트한 느낌인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지금 이 연구를 통해서 비전 쪽에서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NLP가 갔던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오토 인코더를 활용한 형태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넣어서 빅 모델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그냥 퓨샷이나 뭐 심하면 제로샷, 원샷 이런 걸로도 잘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지랑 랭귀지가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는다. 앞에서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했던 얘기죠. 이미지는 그냥 단순히 어떤 빛을 기록한 거라서 어떤 시멘틱한 미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픽셀 하나하나는 그냥 빛이 거기에 기록된 그냥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시멘틱을 찾아서 뭔가 마스킹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냥 랜덤하게 패치를 잘라서 마스킹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시멘틱한 세그멘트가 아닌 형태로 패치를 잘라서 그거를 리컨스트럭션 하게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얘네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 이런 어떤 시멘틱을 잘 학습해내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이 MA 같은 구조에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잘 학습돼서 리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방법이 어떤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